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브릿지가 끝난 걸 제가 못 보고, 네, 이러고 있었네요. 네. 어우,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특검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22대 국회 제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약속했죠. 예,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데요. 역시 첫날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저는 이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한동훈도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검으로 뜬 한동훈이 결국 특검으로 끝나는구나. 이제 한동훈은 끝났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겨우 발의 하나 된 거 가지고 뭐 벌써 끝났다라고 할 수 있어. 앞으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는데 에이, 너무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사실상 한동훈 특검법을 더 바라고 있는 게 윤석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국힘당 내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하겠다는 사람이 꽤 많을 거다. 적어도 10명은 넘을 거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쩔 수 없이 남복이 좀 민망하니까 체면치레로 어쩔 수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제2 과정에서 당연히 통과될 수밖에 없다.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다시 통과돼서 법안으로 성립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까지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식물 대표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당대표가 되기도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달리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자, 어째서 그런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한 명의 특검 후보를 지명하면은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4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수사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조국 혁신당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기자회견 장면 일단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입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에 따른 법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이러한 상식과 정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통령 가족 및 측근들은 숱한 비리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치외 법권이자 언터처블인 특수계급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특권의 중심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입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숱한 위법 논란에도 수사 선상에 오르지조차 않았습니다.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조국 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최혜병 특검법 등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앞서 약속드렸던 라인 사태, 국제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 장악에 대한 3국조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이 되살아나는 그날까지 개원 첫날 첫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다. 요 박은정 의원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 박은정 의원, 이 검사 시절에도 보면은 이런 분들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이런 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칼을 들어야 될 때와 들지 말아야 될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분이죠, 이런 분이. 그래서, 이 검찰이 이런 데까지 나서야 되느냐, 이런 데까지 검찰권, 사법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거는 사적 자치에 맡겨둬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적 자치에 맡겨둬야 되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되신 대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적 자치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렇게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쓸 때와 안 쓸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게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같은 사람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은 칼을 쓸 때 안 쓸 때를 구분 못하는 거지. 지가 필요할 때, 지한테 이익이 될 때는 아무데나 칼을 휘두르는 자, 이런 자들은 정말 우스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스운 자잖아, 우스운 자. 망나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망나니에 비하자면 뭐 정말 그 제대로 된 뭐 공직자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한동훈 특검법 이렇게 발의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윤석열이 날아가면 한동훈은 자연스럽게 죽는 거 아니냐, 굳이 뭐 한동훈 특검법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래서 이거 가만 놔둬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한동훈도 죽고 윤석열도 죽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 싸울 수 있는 것과 따박따박 싸워 나가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것만 되면은 다 되는데, 한 큐에 끝나는데, 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진짜 한 큐에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그래요. 차곡차곡 벌어 나가야지 큰 돈도 벌 수 있잖아요. 한 방에 로또 맞으려고 한다고 로또 맞아집니까? 그죠? 예. 조금씩 돈을 벌어 나가야지 로또도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블루님께서 후원해 주셨네요.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일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소정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이어서 그러면 그럼 이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동훈 특검법은 어떤 내용이냐? 크게 4가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검언유착 의혹 및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그 다음에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상고 포기 의혹, 그 다음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자녀 입시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 4가지입니다. 유착 의혹, 한동훈이 그 핸드폰 숨기고 했던 그겁니다. 채널 A 검언 유착 의혹하고, 그리고 이 검언 유착 의혹을 오히려 유시민 작가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발하려고 했던 고발사주 의혹, 이게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그 다음에 윤석열 정직 2개월 이 징계 취소 소송, 이 소송에서 일부러 고의적 패소를 하고 패소한 뒤에 상고를 포기하도록 했다는 그 의혹. 그 다음에 딸의 입시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죠. 대필 표절 의혹, 봉사활동 관련한 엄마 찬스 의혹, 허위 봉사활동 의혹, 이른바 미래소녀 의혹, 그리고 각종 수사 관련 의혹 가운데 이 피의사실 공표,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이 수사 정보를 몰래 흘려주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의혹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4가지가 큰 틀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보다 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이게 크게 4가지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의혹을 가지고 일단은 이게 공수처로 사실 다 한 번씩 넘어갔었어요. 근데 공수처가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못할 겁니다.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못하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그만큼 특검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 역시도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수처한테 맡기면 된다라는 헛소리는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이 네 가지가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 얘기도 하고 있죠. 이 시행령을 가지고 시행령을 통해서 각종 법률을 무력화시킨 것 역시 이것도 보면은 직권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각종 소송을 하면서 자신 그 소송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소송 비용 관련된 문제 이 부분도 의혹이 됩니다. 특활비와 관련해서 이 특활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 과정에서 뭔가 의혹이 있다. 이 부분도 좀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만 먼저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네 가지가 현재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의 선택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결국에는 재의결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거부권 행사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윤석열도 사실은 한동훈 특검법을 바라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속마음도 한동훈 특검법을 바라고 있다. 야, 제가 어제 열심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지금 사이가 무척 안 좋다. 한동훈은 지금 당대표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전당대회에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웬만하면 나오지 말라고 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동훈은 여기서 주저앉으면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꼭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은 한동훈이 이 지난 총선 기간 중에 자신을 제끼고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를 배신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 했다. 그래서 심지어 윤석열을 내쫓으려 했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죠. 결국 한동훈의 정계 복귀를 두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바득바득 우겨서 출마를 한다면 윤석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저앉혀야겠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자녀 입시 문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되게 유력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오히려 한동훈 특검법을 꺼내준다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상 윤석열도 바라던 바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제2 요구를 해서 국회로 돌아가면은 국힘당 국회의원들 중에 적어도 10명 이상은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한동훈 특검법은 국회에서 통과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할 사람 숫자가 10명은 그냥 넘어 보여요. 한동훈한테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들이 한동훈 특검법에 과연 반대할까요? 야, 윤석열이 뭐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도 그렇잖아. 그러면 윤석열은 체면체를 거 다 차리고 한동훈을 주저앉힐 수 있는 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 그죠? 자, 이 상황에서 한동훈의 선택은 윤석열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변수가 거의 없어.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6월 달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까지 마무리가 될 거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늦어도 7, 8월이면 이 한동훈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국회 구성상으로 보자면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과반수 아니 3분의 1을 훨씬 넘어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법안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대놓고 통과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금방 일사천리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금방금방 넘어갈 거예요. 빠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과연 한동훈은 당대표로 출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이 당대표로 출마할 수는 있으며 그 상황에서 출마를 한다고 한들 당선은 될 수 있을까요? 당선된다고 한들 그 사법 리스크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사법 리스크 아니야. 셀프 방탄 아닐까요? 그 상황이면 한동훈은 과연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중간에 날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동훈 입장에서도 보면 말로가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로가 빤히 보이는데 굳이 나가려고 그럴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러나 저러나 지는 또 특검에 불려 나가야 돼.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에이씨 나가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어쨌거나 앞으로 몇 달 참 볼만할 것 같아요. 이 볼만한 상황은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 민주 진보 진영과 저쪽 사이에 벌어지는 이 전쟁일 수도 있으나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 그러니까 저쪽 진영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전일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네요. 원래 집안 싸움 보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팝콘 각이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